주세요. 올해부터는 안 돼요. 주세요.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규제. 165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선 합성 소재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건데요. 비닐봉투 사용을 두고 크고 작은 혼란이 이어지는 등 소비자들의 다양한 반응 속에서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 1일자로 전면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뭐 이런 마트가 있어.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까탈스럽네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본격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다 돼가는 현재.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비교적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잘 지켜지고 있는데 일부 업소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사항들 때문에 잘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규제업소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직접 지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문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이 된 것, 트레이 작업이 된 것들은 저희 속비닐 사용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은 그 취지를 잘 알고 잘 하시는 편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좀 보고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예. 165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의 경우 일회용 비닐봉투와 일회용 광고, 선전물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분해성 수지 용기는 사용이 가능하고요. 속비닐의 경우 생선과 정육, 채소 등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닐봉투를 포함한 일회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 규제. 카페의 경우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카페와 식당 등의 업종에서는 일회용 컵과 나무젓가락, 수저, 접시 등의 사용이 금지됐고요. 식탁에 까는 비닐 식탁보도 이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리시설이 없는 장례 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배달 혹은 포장해 가는 경우는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합니다.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단속을 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위반을 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위반이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적발 보고서를 1차적으로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다시 그 업소를 재방문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회용 속비닐 사용인데요. 지도 점검에 있어서도 이 속비닐 사용에 대해 더욱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점점님 이런 경우에는 지금 1차 포장이 돼 있는 상태로 속비닐을 넣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겉에 포장을 한 번 더 하셨잖아요. 굳이 폐기물 발생량을 만드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차 포장한 이 포장재를 속비닐에다 넣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포장 시에도 물기가 있거나 액체가 흐를 수 있는 어패류나 정육, 두부 등은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고요. 바나나처럼 포장되지 않은 채 대량으로 쌓여있는 1차 제품, 흙이 묻은 채소나 과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딸기처럼 이미 포장이 돼 있는 경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이 정육류의 핏물이 발생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비닐봉투 사용, 속비닐의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트에서는 1차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속비닐을 가급적 사용하시지 않도록 홍보 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권장할 만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애로사항 같은 거 있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손님들이 비닐봉투를 많이 뜯어갖고 오시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뺏는 입장이기 때문에 마찰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많이 말다툼도 하고 싸움도 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아셔가지고요. 안 갖고 오는 추세세요. 예. 뭐 이런 마트가 있어.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다시는 안 와. 되게 딱 까탈스럽네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소비자들의 불편함과 혼란을 야기했던 비닐봉투 사용 규제. 본격 시행과 동시에 명확한 기준에 대한 홍보 역시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4월 1일부터 위반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홍보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당 점포들은 정확한 기준을 잘 숙지해가지고요.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요. 위반 행위에 따라서 위반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가중되기도 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대한 대상 업소와 또 소비자들에 대한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비닐봉투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고민도 늘었습니다.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진 건데요. 원주의 한 대형마트 역시 고심 끝에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전에 사용하던 비닐봉투나 그 전에 재고들도 많이 남았는데 남았을 뿐더러 갑자기 요 규제를 바꾼다고 하시니까 저희 마트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난감했죠. 일단은 새로 어떤 봉투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 전에 있던 재고들도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이런 것 때문에 좀 난감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저 환경부 쪽에도 연락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얘기해 보면서 좋은 쪽으로 바꿔놓고 비닐봉투도 저 친환경 소재로 바꿔놓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존 봉투를 전량 폐기하고 새로 제작한 친환경 봉투.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돼 기존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용 중입니다. 종이 봉투는 물에 약하고 그다음에 여기 잠깐 보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 그리고 모퉁이가 이게 뾰족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 찢어지고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나 깨질 수 있는 재질의 어떤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소비자하고 분쟁이 생기겠죠. 대량으로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대부분 종이봉투 대신 장바구니나 생분해성 수제 봉투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속 비닐에 대해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벌크라는 상품들의 규정이 흙이나 물기가 담은 상품들을만 이제 규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은 상품들, 담아갈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오렌지라든지 뭐 오이라든지 뭐 한 20-30개를 담아간다든지 10개를 담아간다 이러면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포기하고 가시는 고객들이 많아서 그 상품들은 실제로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행규칙에서 언급된 지침 외에 벌크 판매 등 다양한 경우와 개별 제품군을 명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 규제를 한다는 건 저는 당연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쟁이 없게끔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혼란 때문인지 환경부는 SNS를 통해 계속해서 사용 가능 사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닐봉투 사용 규제에 대한 주부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환경을 위해서 저는 찬성이고 불편하지 않아요. 장바구니라든지 이런 걸 계속 갖고 다니시나요? 예, 지금은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앞으로는 지참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비닐을 사용할 수 있고 포장이 돼 있는 거는 사용이 지급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개도 기간 동안 마트를 자주 방문했던 주부들은 환경 문제와 비닐봉투 규제에 대해 어느 정도는 잘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인지 장바구니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주부들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크게 찬성하고 아주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좀 생각지도 않게 썼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근데 장 볼 때는 뭐 박스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장바구니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장을 보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마트와 주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제과점과 약국 등 33제곱미터 이상의 도소매 업장에선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되 공짜로 제공해선 안 됩니다.
대한약사회 원주시 지부는 이번 정책에 맞춰 올해부터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포스터와 배너를 제작해서 일반 시민들이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좀 자제하자는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시 지부에선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봉투 한 장당 50원씩 통일해서 받고 있는데요. 일부 약국에선 돈을 더 들여 친환경 봉투도 구비해놨습니다. 특히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나 이럴 때는 약을 많이 타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런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고 그런 것에 설명을 잘 드리면 많이 공감들을 해주시는 편이십니다. 잘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배달 음식 역시 일회용품 규제를 검토 중이라는 정부. 그리고 법도 지키고 소비자들도 달래야 하는 규제 대상 업소들.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규제가 아닌 모두가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길 바라봅니다.